네, 안녕하세요. 디케이입니다. 저번에는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 그 ETF 투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. 오늘은 이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ETF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이전에 그 클라우드 산업이랑 그 의료 장비 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ETF를 제가 영상으로 좀 만든 적이 있는데, 오늘은 결제 시장에 한 번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가 왜 결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, 보시는 것처럼 그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 네트워크 시장 경우에는 진입 자체가 워낙 힘들지만 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라 그거 자체로도 혜자가 굉장히 강력합니다.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점유율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페이팔, 비자,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 네 개가 좀 주로 나눠 갖고 있고, 나머지는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상향하고 있죠.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. 생각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면서 이 카드 실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, 오히려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지면서 더 늘었다. 이런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원래 중국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, 중국은 그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었습니다. 근데 올해 1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.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내용 중 비자, 마스터카드 등 미국의 결제 사업자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근데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은,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 어, 그 결제 시장인데요. 보시면 이 파란색이 중국이거든요. 근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클 뿐만 아니라 그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, 이 미국의 결제 사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다 사고 싶어요. 근데 너무 다 좋아요. 좋은 건 아는데 이걸 다 사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이 됩니다. 저 같은 이제 예산이 좀 제한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. 물론 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스퀘어를 갖고 있긴 해요. 개별 주식으로는. 근데 이거 말고도 저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나 페이팔도 사고 싶은데, 이렇게 다 사기에는 돈도 이제 좀 부족하고, 그리고 다 사게 되면은 또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결제 시장 쪽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, 또 제가 구상하는 포트폴리오랑 또 안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개별주로 다 들고 가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ETF고, 이러한 ETF로 IPA라는 ETF가 있습니다. 티커는 IPAY이고요. 보시면은 이제 신용카드나 네트워크, 결제 시장 이런 산업에 있는 업체들을 담고 있고요. 최소 그 시장 시총이 100밀리언 달러 이상인 기업들만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상위 10개의 업체를 보면요. 페이팔, 비자, 피델리티, 마스터카드, 글로벌 페이먼츠, 피서브 등등이 있고요.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스퀘어 등 다 주요 업체는 다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약 68% 정도로 가장 크고요. 근데 이제 독특한 게 전 세계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페이의 어떤 퍼포먼스를 S&P 500이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아이페이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비슷한 ETF가 또 하나 더 있는데, 이게 FINX라는 ETF인데요. 티커는 FINX이고요. 이 ETF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핀테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보시면 이게 이제 상위 10개의 기업인데, 피서브, ADN,
페이팔, 피델리티, 스퀘어 등등 이 핀테크 약간 소형주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. 보시면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없거든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없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고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국이 약 71%로 가장 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운영 보수겠죠. ETF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운영 보수가 중요한데 아쉬운 거는 둘 다 운영 보수가 높아요. 높은 편인데 아이페이는 특히 0.75%로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거는 단점은 맞습니다. 그래서 투자하실 때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.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상장일이 각각 2015년, 2016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어떻게 퍼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 역사가 좀 짧다.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고, 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, 아이페이가 핑스보다는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마찬가지로 엄청 큰 편은 아니에요, 둘 다. 그리고 일일 평균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페이가 훨씬 크죠, 핑스보다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중도와 리스크를 말하는데 탑 10을 구성하는 종목 비중이 저는 크면 클수록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. 그러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그게 또 ETF의 어떤 장점이기도 하죠. 근데 아이페이가 일단 핑스보다는 적습니다. 그래서 저는 리스크 면에서도 아이페이가 더 좋다고 보고 있고, 그리고 베타가 이제 이것도 좀 리스크를 측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.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. 근데 아이페이는 1.2로 핑스보다 약간 크죠. 그래서 아이페이가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결제 솔루션 인프라나 뭐 신용카드 네트워크 시장, 핀테크 시장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. 이번 팬데믹으로 그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미국의 결제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성장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, 아이페이라는 ETF 자체가 이 비자라 마스터카드, 페이팔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스퀘어 등 주요 결제 솔루션, 신용카드 네트워크 관련 기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페이 ETF는 규모나 뭐 거래 규모 같은 게 다 우량하고요.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운영 보수가 좀 높다는 점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전에 ETF 투자 그 설명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 시장 자체의 성장성을 높게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ETF를 삽니다. 운영 보수가 높더라도.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자체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모든 기업을 다 개별적으로 갖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ETF로 전략적으로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좀 대형주들보다는 핀테크 관련 소형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고 싶다.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핑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이페이 그리고 핑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